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문사랑방TV 김윤균입니다. 오늘은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할 때 발생되는 석탄 해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석탄 해에는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석탄 연소 과정에서 발생되는 플라이애시와 버텀햇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석탄해가 생산되는 것입니다. 플라이애시는 여과 집진장치 이런 것을 거쳐서 집중해서 정제업체로 배출이 되는데요. 버텀햇은 바닥으로 중량이 크기 때문에 바닥으로 떨어져서 그것이 파이프 라인을 거쳐서 당진화력 해처리장으로 매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플라이애시는 리미콘 회사에 일정 부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3 내지 4%가 보통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그것은 이제 리미콘의 어떤 공기량을 조절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이애시는 발전소에서 폐기물 운송 차량에 적재해서 인근 운송 폐기물 정제 공장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플라이애시의 문제점은 제가 볼 때는 다른 것이 없고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비산 먼지가 문제인 것입니다. 당진 화력에서 싣고 갈 때 세륜 세척을 거치지 않고 그냥 가기 때문에 그 위에 묻어있던 플라이애시 석탄의 성분이 도로나 인근 주택가로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두 번 일회성이 그친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할 수 있겠지만 수십 년 동안 이것을 도로에 방치하고 빗물에 씻겨 내려갔다면 이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앞으로 석탄의 운송 차량도 이런 세륜 세정 과정을 거쳐서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없이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아울러 민간 환경감시단도 이런 부분들을 적극 체크해가지고 그 플라이애시 석탄재가 도면 지상으로 날아다니면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미세먼지 주범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철저히 단속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버텀햇에 대한 것입니다. 버텀햇가 과거에는 처리하는 공장이 없어서 그냥 매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매립한 버텀햇을 가져다가 재가공 처리하는 업체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는 평택 인근에 처리업체가 생겨서 여기서 운송 트럭으로 싣고 처리업체까지 가서 그것을 재가공해 가지고 도로 포장재나 보조기 층재로 이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육상으로 날리기는 거리가 멀으니까 빠지선을 이용해 가지고 전남 여수까지 가져가서 거기서 재가공 처리하는 업체가 현재 두 업체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텀햇이 성분을 보시면 버텀햇은 중금속 물질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소, 크롬, 수은, 납, 카드뮴, 라돈. 여러분 라돈 아시죠? 라돈 침대 때문에 얼마나 당진 시민들이 걱정을 했습니까? 라돈까지 함유되어 있는 것이 버텀햇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단 조금이라도 유출돼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매립했던 이 버텀햇가 우리 어장으로 빗물에 유실이 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지금 빠지선을 이용해 가지고 버텀햇을 운송하는 업체가 얼마나 이것을
세밀하게 포장을 해서 먼지 하나 날리지 않도록 빠지선에 운송하는지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빠지선에 운송할 때 어장에 조금이라도 흘리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유출이 된다면 이야말로 큰일인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소, 크롬, 수은, 납, 카드뮴, 라돈, 저는 여기 다른 성분들은 그래도 뭐 귀에 들어서 익숙합니다만, 크롬, 이 성분은 진짜로 인간에게 치명적인 것입니다. 원형 크롬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합니다만, 육각 크롬이 다만 0.00 몇 미리그램이라도 들어있다면 인체에 큰 치명타를 준다고 작년에 그 환경 토론회 할 때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비소는 뭐 옛날 우리 그 사약으로 쓰던 이런 것이 아닙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바다나 육상에 조금이라도 미세먼지처럼 날리고 이렇게 다녀서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이런 것을 대비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지금 육상으로 날리는 플라이시 그 운송 업체들이 지금 굉장한 행포를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교로 121, 3리를 통과하는 것이 이제 지역 주민들의 이제 반발에 부딪히자 차량을 우회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나와가지고 저쪽 38국도를 타고 이제 정제공장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유류비 지원을 발전소에서 50%, 정제회사에서 50%를 준다고 합니다. 그것이 1년간 몇 억이 수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들은 도로를 관통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를 관통해서 다니는 차들이 날리는 미세먼지나 이런 석탄해들이 마을에 널리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을 때는 큰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발전소나 석탄해 처리 정제 업체에도 말씀드립니다. 운송 과정에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미세먼지나 석탄해가 이 주요 민가에 날려서 미세먼지가 돼서 이것들이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보터매시 처리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게 중금속의 어떤 집합체라고 할 때 처리 과정을 진짜로 세밀하게 심도 있게 고민하셔가지고 이거를 운송해야 맞다고 봅니다. 빠지선에 운송하는 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처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근 바다에 이것이 조금이라도 유출이 된다, 유실이 된다든지 했을 때는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 발전소나 처리업체들은 인지하셔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어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전문적인 이 용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중금속이 이런 것이 있다니까 제가 걱정이 되고, 또 어장이 또 한패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석탄을 이렇게 내리는 하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탄재 유실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컨베이어 벨트를 거쳐가지고 바다로 그대로 유입되는데,
저는 바닷속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번에 낚싯배에서 찍은 석탄 유출 물에 떠다니는 것을 봤을 때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바닷속은 어떻겠습니까? 이 과정 철저하게 투명하게 이렇게 검증 받게 하시고, 만약에 바닷속에 또 지역 어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면 이에 대한 대책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석탄의 성분과 어떤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각종 오염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우리가 모든 문제에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런 문제를 더 연구하고 그 지식을 좀 쌓아서 우리가 모르고 이렇게 당하는 문제가 없도록 저희 성문 사랑방TV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